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이원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보고 전자공시 사업 설명도 보고 그러고 이제 재무에 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 이런 거는 재무를 볼 것도 없지. 뭐 이런 대기업의 우량주인 그 재무제표는 탄탄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맞지? 시총 3,800억짜리고 680만 주에서 끝났다. 680만 주면 자본을 불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잘 버니까 자본 불릴 필요 없지.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유동 비율 110%에 당좌 비율 89%, 유보율이 4,500%인 어찌 보면 얘들은 유보율을 쌓는 게 4,500%면 45배인데 자본금에 이게 많다라고 봐야 되나 적다라고 봐야 되나? 삼성은 10,000% 넘거든. 뭐 그런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충분하다. 유동 비율은 뭐 또 LPG 사올 때 들어가는 비용, 가져올 때 들어가는 비용, 혹시라도 뭐 사고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렇다고 얘들이 이제 저장 창고를 더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 내수 위주의 사업이고 수출도 하는 중개 무역이기 때문에 그냥 배달만 해주는 그런 정도가 다기 때문에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마에 쌓았다라는 걸, 맞지? 뭐 그거는 따로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부채율은 203%, 자본이 1조 5천억이, 자산이 4조 7천억인, 유동자산이 2조 원, 그중에 매출채권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8,600억. 이거는 얘들의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한 8% 되더라고. 100개 중에 한 8개는 못 받아. 이때까지 했던 뭐 TNL이나 뭐 CN투수나 뭐 KCC 글라스 거의 0%에 육박하는 종목들. TNL 같은 경우로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 얼마고? 0%. TNL, CN투수는 얼마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 7%. CN투수 7%네. CN투수 마스크 회사였으니까. 그리고 KCC 글라스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 1%. 100개 중에 1개. 그 SNS 택 이거는 말고 또 뭐 있노? 뭐 동훈하나텍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 이것도 거의 이건 안 적여놨네. 엠노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 0%대.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 거 없이 다 받는데, 얘 이제 이원 같은 경우는 8%대, 8% 정도 되더라. 그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8,600억 중에 8% 정도는 못 받을 각오를 감안을 해서 설정해놨다. 매수 재고자산은 4,700억. 근데 얘들의 재고자산은 산하에 있는 LS LS 네트워크가 거기 프로스펙스 상품 재고가 1,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LPG가 썩는 거 아니잖아, 맞지? 언젠간 유통되는 건데 일단 저장해 놓는 거라 가지고 그건 재고자산은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비유동자산 2조 6천억,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9,178억에서 9,138억으로 조금 줄어들었고, 무형자산이 290억에서 282억 조금 줄어들었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5,800억에서 5,900억으로 5,990억으로 늘어났다. 유동부채가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으로 늘었고, 비유동부채가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늘었고, 부채 총계가 2조 8천억에서 3조 1천억으로 3천억 정도 늘었다, 맞지? 3천억 늘었다. 자본금 343억 그대로고, 기타 불입 자본이 76억, 이익잉여금이 1억 5천이 1조 5천억이 쌓여있다. 저작년에 1조 3천, 1조 4천, 1조 5천, 거의 1,000억씩 해마다 쌓인다라는 거지. 해마다 1,000억씩 순이익이 쌓인다고, 꼬박꼬박. 10년 지나면 또 1조가 더 쌓인다라는 거지. 그 중에 배당을 주는 거고, 이익잉여금에서. 자, 그리고 얘들 별도 재무제표를 같이 보더라도 지금 이게 연결 재무제표 40기 1분기 매출이 2조거든. 별도로 해도 매출이 1조 9천억이야. 1,000억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리고 자산을 보더라도 유동자산이 유동자산 총 별도로 자산 4조잖아요. 연결로 해도 자산이 얼마고? 4조 7천억, 7천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별도는 빼고 그냥 연결로 그냥 다 볼게. 연결로.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요거 이제 뭐랄까 해야 되나,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면 매출 채권이 증가됐고, 일해주고 돈 못 받는 거, 돈 못 받은 거, 그리고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이 증가되었고,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 증가되었고, 기타 비유동 자산 증가되었고, 뭐 이런 것들. 기타 비유동 자산이 뒤에도 내가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산이니까
자산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자산,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자산 안에는 부채도 포함, 자본도 포함이잖아요. 자, 매입 채무, 이제 부채 항목에서 외상값 늘어났고, 기타 지급 채무 조금 늘어났고, 유동성 장기 부채 좀 늘어났고, 리스 부채 조금 늘어났고, 조금 늘어나도 부채율이 203%에 유보율이 4000%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거지. A 플러스 등급 리스 부채 1400억에서 3300억으로 늘어났다. 이익잉여금이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계산서 항목으로 가면은 매출에서 원가를 떼고 판관비를 떼면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려 그러면 매출이 오르든지 혹은 원가를 낮추든지 혹은 판관비를 낮추든지 그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 그리고 원가는 작년보다 상승, 매출 판관비는 작년보다 상승, 다 상승했다 맞지? 다 상승해서 2조 원 매출액에 원가가 1조 8천억, 원가 비율이 93% 정도 들어가는 기라. 얼마 전에 했던 CN투스가 이거 그거 뭐고, TNL 같은 경우는 원가 얼마였나? TNL 같은 경우는 원가 58%. 박살나지? 얘들은 원가가 93%. 왜? LPG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공급해주는데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들은 원가가 사오는 거 유가, 국제 유가, 국제 CP가, CR가, 그 LPG 가격에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거기 원가에서 운반비 띄고 뭐 해가 이제 그 마진을 남기는데, 그게 영업 마진이 3% 정도 되더라. 그래서 영업이익이 700억, 3%. 덩어리가 크니까 7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금융수익, 영업과는 상관없는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나 뭐 여러가지 비용 빼고, 그리고 기타 수익, 얘들의 기타 수익 같은 경우는 통화선도 계약 체결 혹은 환율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미리 뭐 우리 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자, 아니면 LPG 가격 1년 한 달 뒤 뭐 4개월 뒤 5개월 뒤 어떻게 가격이 측정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우리 한 몇 개월은 거래하자, 이런 걸 선도계약 체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득이 기타 수익으로 많이 잡혔고, 비용은 그런 비용이다. 통화 선도 계약 체결, 뭐 환율에 관한 그런 것들, 파생 상품 뭐 손익들, 그런 것들이 요번에는 이제 많이 득이 되었고, 그리고 세금 띄고 하면은 분기 순이익이 1200억이 나온다. 작년 600억인데 1200억. 요거는 요번에 했던 작년에도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6100억의 기타 수익이 있는데 비용이 5500억, 한 500억, 600억 정도 이득이었는데, 요번에는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이득이었잖아. 어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이익으로 400억 정도 더 들어왔으니까 좀 더 커졌다. 순이익이 좀 더 커졌다. 자, 그래서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21,470원이 나오는데, 21,000원이 너무 크니까 EPS가, 요거를 내가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봤거든. 영업이익을 700억인데 이게 순이익 한 뭐 띄고 한 600억이라 치고 64, 24, 2,400억에 주식수 680만 주 나누니까 한 PR이 한 1.1점 EPS가 1년 EPS가 3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55,000원에 나누니까 PR이 영업이익 순이익을 600억 잡으니까 한 1.58. 근데 지금은 이제 파생상품 거래이익까지 다 포함되었을 때는 EPS가 1년 예상 한 85,000원대 나오니까 0점대가 나오는 게 계저평가라는 거지. 계저평가. 이 ROE가 얘들 또 배당도 잘 주고 자본을 자꾸 쓰고 있으니까 ROE도 3200%가 나오고, PSR이 0.047, PEG가 0.25. 이거는 멀티플 수치가, 와, 이거는 그냥 배당을 받고 그냥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 사업이거든. 당분간은 한 10년은 무너질 수 없지 않겠나. LPG가 10년 뒤에도 있겠지. 발전하는 게 뭐 재생에너지 발전한다 하더라도 LPG, LNG는 쓸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자동차, 전기차가 막 한다 하더라도 LPG는 또 친환경 좀 오염도가 좀 덜한 연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되고 또 그런 충전소를 그대로 수소로 뭐 변환시키든지 뭘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리고 또 얘들이 또 이제 2차 전지 막 수소, 그리고 또 뭐 벤처 기업 육성하는 거 여러 가지에 또 이제 또 돈을 또 쏟아붓고 있잖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와, 너무 저평가다. 너무 저평가다. 이런 건 그냥 월급 받으면 그냥 사모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고 이런 거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멀티플 수치 봐봐라. 퍼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1.58에 1.58. 평균 동일업종이 3.4, 동일업종도 잘 안 나오긴 안 나오네. 이 배당주다, 배당주. 배당주로 보고 있더라도 지금 시총 3,500억이 말이 되나? 영업이익이 뭐 지금 700억 나왔는데 47에 28. 2,800억 나누면은 퍼가 1밖에 안 되는데 맞지? 영업이익으로 나눠도 이거는 너무 싸다.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사모하면 된다 이런 거는. 배당금 127억 지급했고 순이익 590억 들었고 21년 1일 초에는 배당금 208억 지급했고 1241억 들어왔고,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해도 지금 1조 5천억이 됐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2천억 플러스, 자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런 거 이거는 나가야 될 돈인데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1,800억, 그리고 파생상품 평가 이익 들어와야 되는 이익인데 안 들어와서 마이너스, 뭐 이런 걸 다 더하고 매출 채권 들어와야 될 때는 돈인데 안 들어왔는 거 빼고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았는 거 빼고 파생상품 부채 자산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나가야 되는 건데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줬는 거 빼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재고 자산 줄어들었으니까 현금으로 들어와서 이게 플러스 된 거 이게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천억이 플러스가 됐더라. 투자활동은 어디에 투자했는가 보니까 감소는 썼다란 소리거든. 예치금의 감소, 금융기관 예치금의 감소, 팔았다는 소리야. 감소, 예치해 놓은 거를 찾았단 말이지.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 플러스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기타 금융자산의 처분 팔았다 180억. 자 증가는 뭐다? 샀다 110억치, 200억치 팔고 110억치 사고, 기타 금융자산을 1700억치 사고, 대여금 빌려준 거 230억 빌려주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56억치 사고, 산 거는 투자를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맞지? 그러니까 투자 뭐 근데 얘들은 금융자산 돈놀이 하는데 1700억 썼다라는 거죠, 맞잖아. 자 재무활동 뭐 유형자산 투자하는 데는 거의 56억밖에 안 썼는데 얘들은 1000단위 정도를 금융자산 하는 데 썼다. 재무활동도 갚는데 10억 뭐 그러고 뭐고 10억이 아니네 1조, 단기 차입금 상환 1조다 1조. 이거 10억이 아니고 1조 상환 증가 1조 땡기고 1조 갖고 대박이네. 얘들은 돈을 1조씩 굴린다. 1조씩 굴려도 돈이 쌓여있는 돈과 굴리는 것들이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빌릴 수 있고 막 그러지. 근데 얘들의 신용도가 떨어져 봐. 이렇게 빌릴 수 있겠나? 어째 못 빌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작할 때 720억의 현금성이 697억이 됐다. 27억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84년에 여수에너지 회사로 설립을 하고 85년에 정우에너지 주식회사를 98년에 원전에너지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고 91년에 호유에너지 주식회사로 바꾸고 96년에 LG 칼텍스 주식회사로 가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2004년에 지금 이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여수에너지 이렇게 호유에너지 LG 칼텍스 지금 이원, LG 칼텍스가 이원으로 됐다. 구자열 최대 주주가 구자열이고 최대 주주를 포함 특수관계인이 45%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구자열이 그 최대 주주 말고 구자용 그 동생 구자용 CEO 돼 있다. 가스 사업이 전체 90몇 프로가 차지하고 2조 중에 1조 9천억이니까. 그리고 브랜드는 요거는 이제 프로스펙스 임대, 이제 그 건물 한 큰 건물 있는 거 그걸 임대해서 수익 들어오는 것들, 유통, 물류 이런 것들. 그래서 총 2조에 얘들은 가스만 보면 된다. 가스 딴 거 볼 거 없다. 국내 매출 7,900억, 해외 1조 2천억. 해외가 국내보다 매출 더 높지. 작년에 8천억인데 요번에 1조 2천억. 국내 전분기에 1조 올렸는데 요번에는 7,900억 줄어들었지, 맞지? 전분기 대비. 근데 해외 매출이 빵 터졌다는 거야. LPG 매출이 올라갔다. LPG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하여튼간에 올라갔다. 자, 그리고 금융상품 뭐 매매 목적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얘들은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또 볼 거가 굳이 맞지? 금융부채 범주별 레이어, 금융부채, 매매 목적 파생상품 부채, 매입치면 외상가,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거, 사채, 은행에서 빌린 하여튼 뭐 이게 그 회사채, 그 맹도 빌리는 거지. 이자 주면서 기타 지급 채무 줘야 될 돈, 리스 부채, 뭐 물건 쓰는데 리스 그런 것들 합쳐가 2조 8천억이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지. 나와 있어도 뭐 문제가 되나 맞지? 외상값은 이자 안 주는 거지. 차입금은 이자 주면 되지. 사채도 빌린 만큼 이자 주면 되지. 기타 지급 채무 요런 거는 보통 이자 없는 것들이 많지. 리스 부채는 이자는 안 주지만 그거 사용하는 그런 것들 그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받을 채권들 빌려준 거 630억, 미수금 못 받은 거 2,8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돈이 있다.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을 거 9,400억 중에 796억이다. 이게 한 8% 정도 된다고. 7, 8에 8, 9, 8, 9, 72, 8, 9, 72, 99, 81, 8, 9, 72, 72, 81. 아, 구구단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8% 정도 된다. 대손 충당금을 790억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기타 금융자산이 3,300억인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3,300억 있다. 요게 보면은 기타 금융자산 중에 요게 밑에가 내려가지고 MS1의 지분, 삼천리 리미티드, 사모펀드 지분 뭐 이렇게 장부 금액이 430억치, 뭐 40억치, 뭐 35억치, 20억치, 1500억치 이베스트 증권, MMF로 뭐 파라다이스 영종 제3차 이런 건 590억치 다 합치니까 3,300억 정도 되더라. 이런 거지. 3,100억치 총 투자해서 176억의 이득을 벌여서 3,300억이 됐다. 까먹은 것도 있지. MS1은 까먹었고, 맞지? 이런 것도 한국경제신문도 까먹었고, 뭐 그런 건 까먹은 게 별로 없네, 맞지? 거의 더 올라갔다. 특히 많이 올라갔는 게 삼천리 리미티드는 300억 투자인데 430억이 되었고, 이베스트 MMF는 1520억 투자, 24억 투자인데 1526억이 됐네. 이거는 투자 대비 수익이 4억밖에 안 된다, 맞지? 이런 것들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은 아까 말한 통화 선도, 통화를 미리 결제해서 그 가격으로 하자. 우리 2달 뒤에도 지금 주가가 난다. 환율이 1290원이면 1290원이라고 측정해서 하자. 그렇게 네가 좋든 내가 좋든 그건 복골복이고 일단 그렇게 하자. 아도 찍고 하자. 물건을 미리 계산하자. 그래서 이득 본 게 손익이 106억 뭐 이런 거. 정기말에는 마이너스. 정기에는 이제 좀 손해 봤다는 거지. 올해는 이렇게 미리 그걸 사는 거 파는 거를 미리 설정했는 게 잘 먹혀들어 가지고 106억의 수익이 발생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76억이 7억이 손해 봤다. 저런 건 운빨이고 계산빨이고 하는데 좀 LPG도 선도할 수 있고 통화도 그 환율 선도할 수 있고 맞지? LPG 물건도 살 때 얼마로 측정하고 팔 때도 얼마로 측정하고 이런 것들 해서 요번에는 41억이 손해 봤다. 정기 말에는 372억이 손해봤는데 올해는 41억이면 정기보다는 그 방어한 거지. 이렇게 돼 있다. 장부가액 변동,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기계 사는데 한 10억, 건설 중인 게 14억, 총 47억 정도를 유형자산 사는데 썼다. 그리고 얘들 이제 투자 부동산 있다 그랬잖아. 2009년 재평가 수행한 평가액을 간주 원가로 이제 채택했는데 투자 부동산 LS 용산타워 및 토지 및 건물 공장 가치 범위는 하한가 9,100억에서 상한가 1조 원으로 보인다. 땅이 1조 원 정도 가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71억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이 44억, 27억. 그러니까 1조 원 가치가 되는 땅도 임대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비용이 27억밖에 안 들어온다고. 5억 이상 그 마진을 권하면 사기라 보면 돼. 사기라 보면 돼. 안전하게 이 회사들도 이렇게 굴리는데 27억밖에 못 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LS 용산타워에는 삼성생명보험 4개사 담보 설정 금액 4,400억 설정되어 있고 하나은행 들어와 있고 3일 회계법인 줄리파미코리아 이런 거 있고 일산서비스센터는 한국도요타자동차 들어와 있다. 그래서 5,200억 정도가 담보 설정되어 있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뭐 영월 에코윈드, 구례 주민풍력 뭐 이런 것들 지분율 쭉 가지고 있는 거지. 코아이젠, 미국에는 삼천리,
뭐 그린 에너지 윈드 뭐 이렇게 쭉 사가지고 총 뭐 5,900억 정도 공동기업에 투자한 5,990억, 그리고 공동기업으로는 뭐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관계기업에서는 5,900억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얘들은 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분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많고, 뭐 부채가 뭐 200% 있다고 하지만 벌어들이는 것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감당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모아놨던 것도 있으니까 조금 지금 뭐 힘들다 하더라도 큰 의미 없는 그런 거지. 200억 땡길 때 이자율이 4.9%에서 8%까지 준다니까, 이자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 미만인, 막 한 5% 미만인 회사가 세금까지 띠쁘면 한 3, 4% 될까이가 2, 3%. 그러된 회사가 8% 이자 빌려가지고 회사를 굴리면 그 해에 나는 순이익이 은행한테 다 들어가지 남겠나? 안 남겠지? 그런 회사 투자하면 힘들겠지, 맞지? 이때까지 벌어놨던 걸 다 까먹는 거 몰라도 봐봐. 24년에 담보부 차입금은 얘들은 2.7%짜리도 있어. 이건 뭔가 싶어 봤더니만 저거 회사들끼리 토지 건물 담보로 이제 빌려주는 거는 싸게 빌려주는 게라, 저거 끼리끼리는. 그리고 일반 차입금 이런 다른 데서 빌려오는 거는 5.9%, 4.4%씩 빌린다. 돈 더 주고 안 그러면 안 빌려주니까. 그리고 처음 시간에 봤을 때시피 공모사채가 2.6%, 19년도, 20년도에 2.1%, 21년도에 1.7%, 20년도 뭐 4%, 뭐 LS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거. LS 네트워크도 어찌 보면 얘 산하라 가지고 그 신용도 높겠는데 23년도에는 7.5%로 빌렸네. 얘가 A 플러스 등급이 아니네. LS 네트워크는 A 플러스 등급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걔네들도 거의 A 등급 안 되겠나, 맞지? LS 산하니까 7.5% 빌리네. 7.5%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이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배가 쫄쫄 곱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건설 회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지금 짓고 있는 거에서 지금 또 뭐 순살 자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감리가 좀 빡빡하게 들어가고, 조금 더 감사를 좀 더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늦어질 거란 말이지. 늦어지면 또 그만큼 또 돈도 빌려가지고 하는데 돈 더 많이 나가고 이자 더 많이 나가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감당이 안 되면 무너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뭐 안 무너지게 하려고 쇼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7.5%도 봐라. 사모사채 회사채를 빌리는데 7.5%씩 줘야 된다. 7.5%씩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면 그래야 한 300억 땡길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만약에 난 6% 줄게, 그 대신 나 3천억 땡기도 안 빌려준다니까, 맞지? 안전한 거 조만한 거 이게 여러 군데 빌려줘가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 100% 회수할 수 있는 데다가 돈을 빌려주지, 회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는 의미 없다니까. 이 회사가 물건을 잘 팔고 뭐 3개월 뒤에는 좀 돈을 잘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회계가 문제가 있는 게 그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주는 만큼 뭐 23년에서 25년이면 이때까지만 회사 안 망하면 돼, 맞지? 이때까지만 안 망하고 돈 확실히 받고 만에 하나 회사가 망해도 여기서 담보물이 자기가 빌려준 만큼 받을 수 있으면 빌려주는 거지. 이 회사의 비전이 좋아서 빌려주는 거는 아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좋아서 지분을 태우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거지, 맞지? 이 회사 비전 좋으니까 지금 돈 좀 못 벌더라도 나는 투자하겠다. 이거는 투자자의 마음일 수 있는 거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는 돈놀이하는 입장에서는 네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 돈이 손해만 안 보면 되기 때문에 7.5%라는 건 굉장히 크다는 거지. 자, 특수관계자 EBS 투자증권 아까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4억 뭐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 있고, LS전선, LS 일렉트럭 뭐 이런 것들이 뭐 임대 매출, 건물 임대해주고 뭐 이런 매출 올라오는 것도 있다. 미국의 페트로가스 16개사와 2023년 연간 442만 톤 LPG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에 23년에 연간 440만 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만 가져오지 않겠다, 미국에서도 가져오겠다, 이런 거지, 맞지? 하나은행 외 14개 금융기관과 수입 신용장 개설에 관련해서 US 달러 1조 7천억에 17억 달러의 지급 보증 계약을 맺고, 17억 달러면 얼마지? 1조인가? 하나은행 외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US 달러 4억 8억 달러,
4.8억 달러의 직업 보정을 제공받고 있다. 4.8 이게 달러는 내가 이제 순간순간 계산이 안 되겠니? 넘어가자. 또 있고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담합에 의해서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것도 담합에 들어가 있네. 연결 실체가 LPG 공급사와 공동으로 피소된 15건, 22건의 소송이 소송가액이 277억짜리가 있다. 이런 것들. 아, 이게 자식들 맞지? 금융수익 이자로 한 40억 받지만 비용 이자로 나가는 게 180억 나간다. 얘들 부채 200%니까. 자, 기타 수익 아까 전에 말했던 파생상품 거래이익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데에서 미리미리 통화 선도 계약 체결하면서 손해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 이득 보고 2,500억 손해 그거 거래이익은 지금 시점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는 거. 상품 평가 이익은 아직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거래된다라면 요렇게 이익이 들어올 것이다. 주식을 팔아야 이익인데 아직 내가 팔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익 상태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보면 되지. 그리고 그게 이제 비용적인 거는 똑같이 또 나간다. 손실 지금 팔아서 거래해서 손실된 것들 그리고 지금 안 팔아도 손실된 것들 다 합치니까 이득이 5,400억 손해가 4,500억 더 이득 본 거지. 그런 것들이 그 영업이익에서 저거를 더하고 빼고 하고 금융수익을 더하고 빼고 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오지.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 상품 매출은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재화 이전 후 30일에서 6개월 안에 돈을 받는다. 임대 매출은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 이렇게 한다. 원가 상품 매출 1조 8천억 임대 매출 뭐 기타 매출 이거 의미 때 그렇지 그 LPG가 90 몇 프로 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LPG의 원가가 중요하다. 러시아향 매출 채권 22조 4천 2천억 10억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4억 정도 있는데 요거는 그거 매출 채권이 있다. 러시아향 24억이면 얼마 안 되지 맞지? 자, 배당 성향은 38기, 39기, 40기가 있는데 38기는 9% 순이익이 9% 연결 상태에서 그리고 39기 작년에는 순이익이 14%를 줬다. 순이익이 14%를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주가의 7.5% 순이익의 9.6%를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4.4% 그게 한 주당 얼마? 2,200원, 3,600원이 됐다.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26년간 평균 26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했고 최근 3년간은 평균 5.6%, 5년간은 4.96%의 배당을 지급했다. 이거 은행 이율보다 괜찮지 맞죠? 4.96%면 주가만 제자리 있으면 은행보다 낮고 이게 주가까지 상승되면 더 부수적으로 얻는 거다 맞지? 자, 또 뭐 있노? 기업 어음 3호 4.95%로 땡긴다는 거지. 4.95%. A 등급이 4.95%로 이거 언제고? 23년 4월에 이제 땡기는 거 4.95%. 4.95%는 괜찮다 맞죠? 봐봐라 이것도 LS 네트워크는 회사채가 7.5% 아까 전에 막 그랬던 안 빌려준다니까. 이거 23년도에 이제 힘들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힘들 때 그 이후로 땡기는 거. 그 전에는 봐라 그거 코로나 팬데믹 때 4% B 트리플 등급이네. LS 네트워크는 B 트리플 등급이다. 그 E1은 A1 등급, A 플러스 등급인데 신용이 B 트리플이 A1하고 또 이건 또 뭐고 회사채 얘들이 400억 땡기는 건 메리츠 증권에서는 2%에 빌려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2%에 빌려줬고 회사 다 다르다 맞지? 이건 20년도에는 B 트리플이라서 4.2%, 21년도에는 A 트리플 등급으로 왜 A 갑자기 B 트리플이 A 트리플로 바뀌네. 신기하다 맞지?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율은 올라갔다. 빌리는 이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갔다 지금. 자, 그리고 회사 사채 발행한 거 나왔고 공모자금은 50억 땡긴 500억 땡긴 거 운영자금으로 썼고 채무 갚으려고 500억 땡긴 건 갚았고 채무 상환 1,400억 땡긴 건 1,400 갚았고 그런 거지. 그 보통 그 집잠 담보 대출하면 뭐 20년 상환하잖아. 근데 얘들은 돈을 빌릴 때 뭐 5년 만에 갚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얘들도 처음에 빌릴 때는 몇십 년 설정할 거 아니야. 10년이면 10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근데 그걸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몇 년 지나면 그거를 갚고 갚을 때 무슨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데서 요래 또 빌려가 여기서 빌려가 요래 갚고 빌려가 요래 갚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자만 얘들이 감당하면 되잖아. 계속 돈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굴리는데 여기서 변수가 작용되면 뭐다? 어떤 변수?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갚을 때 이자만큼 이익이 나와야 또 빌려서 또 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자보다 벌어들이는 게 못해버리면 돌려막기가 빵꾸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보다 월급은 생활비는 더 벌고 있어야지 카드 수수료도 내고 다시 돌려막기 계속 가능한데 카드 수수료만큼도 못 벌면은 이제 빵꾸 나기 시작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요게 얼마 전에 했던 뭐고 레고랜드 그거 부도설 뭐렇게 되나 이제 강원도가 그걸 지급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국가가 안 갚을 수도 있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채권 가격이 뛰는 거 아니야. 난 그 돈을 못 빌려준다. 불확실성. 얘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네. 흥국생명이가 무슨 그 보험회사가 돈을 이런 식으로 이 관행상으로 갚고 또 다시 빌리고 갚고 계속 해야 되는데 뭐 몇 년이 얼마 정도 지나가 갚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돈을 땡기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땡기려고 그러니까 이율이 너무 높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는 게 낫겠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쓰니까 기존에는 다시 새로운 돈으로 이게 돌려막기가 돼야 되는데 돌려막기 안 하고 기존에 이자만 내준다고 하니까 물음표가 던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발생되면서 그때부터는 돈 잘 안 빌려주려고 하겠지. 그런 게 지금 돼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돼 있다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돈 빼야 된다. 그 뭐고 새마을금고에서는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8%, 39개의 매출 채권 충당금은 9%, 38기도 매출 충당금 10%. 그러니까 18%에서 한 10% 정도는 얘들은 돈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매출 채권 8천억에 뭐 8,900억에 800억. 크다 맞지? 8% 정도. 그러니까 매출 충당금이 제대로만 받아도 회사는 이제 그 물건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적은 거지. 또 6개월 이하짜리가 한 90% 매출 채권은 그래 들어온다. 재고자산은 LPG 사업이 3,500억, 브랜드 사업 요거 프로스펙스지 1,000억. 임대 사업은 거의 재고가 없어. 유통 사업도 95억이니까 무시. 그래서 4,700억 중에 신발이 한 1,000억이고 나머지는 LPG. LPG는 썩는 게 아니니까 의미 없는 거고 맞지? 그냥 보관료 정도만 좀 더 지급 본다 보면 되지. 그래서 전체 자산의 10% 정도가 재고고 회전율은 14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14라고 한다면 365일 나누기 14면은 재고가 26일 만에 회전된다. 26일 만에 재고가 회전되니까 그냥 계속 충전하면 그냥 이거 어찌 보면 비축분이 한 달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이거 그냥 생각하면은 재고 물량이 LPG 재고가 14니까 재고 회전율이 신발은 빼더라도 맞지? 신발 빼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가 있으면은 다 쓴다 이 말이니까 계속 한 달 정도를 계속 스페어로 채워 넣는 거네. 충전해 넣는 게네. 그래 생각 드는데. 자 그리고 또 뭐 구자용 대표가 지금 10회를 연임하고 있고 이원 대표이사로 2005년에 취임해서 흑자 경영 지속하고 무죄의 기록 달성하고 28년 연속 무교섭 임금 협상 타결. 너들한테 맡길게. 그러면 우리가 사측에 노조 측에 맡길게. 얼마 받고 싶노? 그래 그래 해줄게. 그래 요번에는 그건 너무 조금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번에는 우리도 많이 받았으니까 일도 많이 했으니 그걸 받겠다. 그래 하려 그러면은 노조 측에서도 이제 회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요구 안 할 건 요구 안 하겠지. 그런 것들 서로가 신뢰가 돼야 돼. 신뢰가 안 되면 이거 하겠나? 니 저번에 해준다 했는데 왜 안 해주노? 형편 풀리면 해줄게.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지. 그냥 지금 해야 되는데 맞지? 형편 풀리면 해주는 게 있나? 형편 풀리면 해준다 하는 인간 치고는 안 해주지. 끌 때도 우리 집 좀 이사 가면 잘해줄게. 뭐 이렇게 뭐 내가 좀 그거 요거 해줄게. 이런 거 잘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이다. 근데 여기는 28년간 무교섭이란 거는 엄청나다. 그래서 구자용 대표 최대 주주는 구자열
전 대표가 최대 주주인데 이제 요건 동생인 것, 동생. 사촌이 이제 혈족. 그리고 구동희는 사촌이네 혈족. 요거는 이제 구자용 구자열 회장의 아들인가 구자용 회장의 아들인가 이건 아닌 거 모르겠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여기는 이제 아들 자 아들 이 아들이 아니고 그 구자용이시다 구자열 이렇게 딱 요거는 2년 정도 됐대 2년. 그리고 천정씨 또 이렇게 있고 구자용 대표 구자열 최대 주주 12% 구동희 여기 있잖아요 아들. 자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여기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구동희는 구자열의 아들이겠지. 구동희는 구자열의 아들이겠지. 자 이렇게 매 동생 제 동생 형제 제자잖아 맞지? 진려 뭐 이렇게 구시집안 이랬어. 구자용 55년생 최대 주주의 동생 22년 동생 맞겠지? 형은 알겠지. 그러니까 구동희 최대 주주의 자 2년 됐대. 이제 2년 됐고 82년생 6살 차이니까 41 이제 만 나이 바뀌는 거 41네. 41에 이제 경영이 들어왔네. 41에 39에 들어왔네. 39에 경영 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이봐라. 경영 전반 이제 일로 넘어간다는 소리겠지. 천정식 전무 34년 근무 여기 실세다 맞지? 여기 다 뼈가 오래된 거 1개월 된 ESG 위원 1개월 된 ESG 위원 이런 것들도 있다. 구자용 구동희 이렇게 직원은 308명이고 10년 7개월 남자는 11년 여자는 5년 정도. 연봉은 얘들 연봉이 대단하더라고. 1.4억 평균 연봉이 되고 여자 한 8천 몇백만 원 되고 임원 미등기 임원이 한 8억 정도 받고 5명인데 등기 이사는 한 2.3억 3명 사회 이사 한 4명은 6,100만 원 정도. 구자용 대표 요 동생 57억 받더래 연봉. 김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22억. 김상무 누구지? 김상무 김정관 상무 아니잖아 이거. 사회이사인데 상무 전무 상무 김상무 이름이 김상무네. 여가 요 28년 됐네. 요 20몇억 받더래. 20몇억. 이 트레이딩 부문장 트레이딩하는 부문장 김상무 22억 받고 박건우 매니저라고 이제 트레이딩을 잘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걸 잘해서 성과급으로 한 7억 받았고 연봉 8억 8천 받았고 이행운 매니저라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8억 8천 받았는데 퇴직소득 퇴직할 때 이제 그거 자산을 많이 끌어올렸다 그래서 7억 정도 받았고 구동희 아들 이렇게 아들 최대주주 아들은 6.3억 천정식 요 34년 근무하신 분도 어딨노? 천정씨 33년 전무 천전무도 5.7억 정도 받아간다. 7개의 상장사가 있다. LS는 자 7,800억의 출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회사 LS 네트워크 이원 물류 솔라 뭐 이런 거 여기 있다. 의미 없지. LS 네트워크 아까 담합에 나왔던 거 봤던 거고 LS 네트워크는 우드 펠리스 사업에 대한 연대 보정 488억 이런 것들은 뭐 덩어리 작으니까 패스. 제재는 업무 수행 제재 브로커와 거래 가격 오입력 발생해서 ICE 규반 위정 사항으로 750불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배상 확인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다. 또 뭐 있나? 종속회사 LS 네트워크가 9,900억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프로스펙스하고 뭐 몽벨하고 있는 거 물류 컨테이너 이런 거 쭉 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LS 9,900억짜리 자산. 자, 또 뭐 있나? 넘어가 보자. 또 뭐 있노? 그래서 탑업인 출자에 LS 네트워크가 87% 9,900억짜리 그랬잖아. 자산이 4,500억 투자했는데 지금 6,700억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총 출자 금액이 7,800억. 상장 회사가 있는가 보랬더만 얘들은 상장 회사가 LS 네트워크밖에 없어. 그리고 다 비상장, 보스텍, LPG, 엔싱, 뭐 현성 CMT, 코하이젠, 구례 주민풍력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자. 60억 투자해서 60억이 됐고 4억 투자해서 2억이 됐네. 200만 원이 됐네. 이거는 박살났네. 자, 넥스포 에너지 47억 투자해서 47억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48억 투자해서 얼마고? 16억 아니고 얼마고? 162억 됐네 이거는. 오, 이런 식으로 이게 확 큰 데도 있고 확 줄어드는 거 있고 스톡 컴퍼니네 주식회사 같은 거 맞지? 자 이런 것들 있다. 보스크 LPG는 러시아 한국 주주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한번 칠해보면서 얘들이 수출이 의외로 61%, 연구비는 LPG 중개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다. 그리고 E1 마켓시어는 24% 정도 된다. 1등은 SK다. 26년 배당 5년 평균 배당 4.96%, 매출 채권 대순 충당률은 8.45%, 재고 자산은 10%고 회전율은 한 달 안에 회전이 된다. 브랜드 재고. 그리고 평균 근속이 307명이고 10년 정도 근무한다. 연봉은 한 1.4억 정도. 미등기 임원은 8억, 등기사는 한 2.3억, 구자용 CEO는 57억 이렇게 받아간다. 출자금은 7,800억 정도 출자하고 있고 얘들의 유보율이 4,500%, 부채율이 203%인 회사. 그리고 원가가 93%. 왜 LPG를 가져와서 파니까 판관비는 한 3%, 영업이익은 3.4% 정도 들어오는데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요거는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트레이딩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하여튼 별도로 봐야 되고 분기 순이익이 1,200억이 나와서 6%의 순이익을 발생시켰지만 그래서 EPS는 21,000원, 1년 예상 그냥 곱하기 4를 하면 8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에 55,000원 하는데 8만원 나오면은 퍼가 0점대잖아 맞지? 와 이건 그냥 개싸다. ROE는 32%, PSR은 개싸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분기 순이익을 600억을 잡고 이 주식수를 680만 주를 나누니까 한 34,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34,000원에 55,000원 나누니까 PR은 1.58. 그래도 싸다. 이래도 싸고 저래도 싸다.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